허? 에? (2007년 1월 9일) 인터넷, 아이팟, 핸드폰 이 세 가지를 합친 애플의 역작 첫 아이폰이 등장했다. 아이폰의 등장 이후 세상은 스마트폰에 열광했다.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 이 스마트폰은 오늘날 우리를 엄마의 잔소리가 아닌 스마트폰 알람에 일어나고 노래와 함께 씻고 출퇴근 시간에 간간히 배우고 스마트폰과 함께 밥을 먹게 했는데, 이거 이미 했던 거 아니야? 대본이... 아무튼 스마트폰은 개개인의 일상을 뒤바꿔 버렸다. 그런데 당신은 오늘날까지 출시된 스마트폰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는가? 아니, 지금 쥐고 있는 당신의 스마트폰이 당신 손에 들어오기까지 몇 개의 스마트폰들이 사라졌는지 아는가? 나는 잘 모른다.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삼성 딱 한 기업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등록한 스마트폰 모델의 수를 알아보기로 했다. 삼성 갤럭시 S 33가지,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 11가지 정도일까? 삼성 갤럭시 코어 그랜드 10가지. 기타 17가지. 삼성 한 기업만 따져봐도 10년 동안 총 142가지나 되는 모델을 등록했다. 이 중 당신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은 몇 개인가? 우리는 첫 아이폰이 출시되고 변화를 이루지 못한 거대 기업의 몰락을 보았고, 수많은 기업들의 진출을 보았고, 이들의 끊임없는 경쟁을 보았다. 그리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기업들과 제품들은 이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고 좌절을 해야만 했다. 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경쟁을 견디며 오늘날 성공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.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, 애플이다. 하지만 꾸준히 제품을 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도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될 때마다 논란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요인이 있다. 바로 이번 S10에도 또다시 적용한다고 하는 갤럭시 엣지와 아이폰의 M자 탈 아니 노치 디자인이다. 누군가에겐 부러워하거나 누군가에겐 불편하거나 누군가에겐 불안하거나 삼성이나 애플이 새롭게 출시할 제품들의 기사마다 이 디자인들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. 모든 이들이 만족스러워할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, 그래도 기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두 기업이라면 제품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다른 스마트폰 기업들처럼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? 왜 괜히 엣지를 만들어서, 노치를 만들어서, 단점을 만들어서 굳이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디자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일까? 잠깐, 이 중에 학을 고르라면 당신은 무엇을 고를 것인가? 골랐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? 혹시 생김새 아닌가? 뜬금없이 이게 무슨 질문이야? 하겠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구별할 때 시각적인 요소에 유독 많이 의존한다. 그 때문에 브랜드에게 있어 제품의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한 요소를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.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디자인을 결정하면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는 시장들과 달리 디자인이 시시각각 변해야 하는 스마트폰 시장엔 이 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. 그래도 초기 스마트폰들은 전면의 각 브랜드마다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잘 비치되어 있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전면만 보고도 무슨 브랜드인지 알아보기 쉬웠다. 아이폰은 홈버튼과 동일한 디자인, 갤럭시는 홈버튼과 로고, LG는 로고. 반면 최근 스마트폰들은 어느 순간 홈버튼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누가 더 깔끔하고 넓은 스크린을 가지고 있냐에 집중되어 있다. 홈버튼을 없애고 배제를 줄이는 일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월등한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좋은 마케팅거리가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, 동시에 스마트폰에 자신의 브랜드를 구별해줄 요소들을 만들기는 힘들어졌다. 여기 이 많은 스마트폰들이 있다. 이 중 당신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 브랜드가 얼마나 있는가? 난 그 답을 정확하게 알 순 없다. 하지만 당신이 다른 스마트폰 브랜드는 못 알아봤더라도 삼성과 애플 제품만큼은 알아봤을 것이라 확신한다. 이처럼 삼성과 애플은 시장 추세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엣지, 노치를 통해 그 안에서 본인들을 구별시켜줄 방법을 찾은 것이다. 다른 스마트폰들도 노치가 있지 않냐고? 물론 있다. 하지만 구별이 되는가?
비슷함 사이에서 구별이 될 수 있는 것, 이것이 삼성과 애플이 엣지와 노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. 그렇다면 이 비슷함 사이에서 구별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, 사용자에게, 브랜드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? 2016년 9월 7일 애플의 에어팟이 발표되면서 에어팟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. 비싼 샤워기, 칫솔머리, 콩나물, 갖다 버린 디자인 등 애플의 에어팟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서 뛰어난 성능보단 최악의 디자인이란 평가를 받으며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었다. 하지만 3년 후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이젠 길을 다니다가 에어팟을 사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할 정도로 에어팟은 국민 블루투스 이어폰이 되었다. 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에어팟 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사용자를 본 적이 있는가? 분명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이 크게 늘면서 에어팟 말고도 다른 브랜드의 블루투스 제품들이 넘쳐나는데 다들 어디 간 걸까? 다들 어디 가지 않았다. 분명 잘 찾아보면 다양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. 대신 잘 찾아봐야 한다. 에어팟이 다른 이어폰보다 월등히 많긴 하지만 하루에 많으면 3명에서 4명밖에 볼 수 없다.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매우 많이 본 것처럼 느낀다. 왜인지 아는가? 바로 잘 구별되니까. 혹시 그거 아는가? 에어팟 사용자들은 그들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. 그들은 길을 가다가 서로 눈을 마주치면 속으로 생각한다. 너도? 자식, 그걸 어떻게 하냐고? 내가 그러거든. 에어팟의 경우처럼 잘 구별되면서도 품질도 뛰어나다면 제품 사용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겐 호기심과 동경을, 사용자들에겐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부심과 충성심을, 브랜드에게는 자신의 브랜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광고 수단이 되는 것이다. 반면 제품이 잘 구별되어도 그 제품의 품질이 낮다면 오히려 브랜드의 단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게 될 수 있다. 삼성과 애플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 엣지, 노치, 에어팟 등 자신들의 단점 아닌 단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. 아니, 심지어 만든다. 그리고 이 단점 아닌 단점을 본인들을 잘 보여주는 매력 포인트로 만든다.